엑슨모빌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뭐 워낙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주가 빠지는 기업들만 많아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엑슨모빌을 좀 골라봤고요. 석유 공룡이죠, 말 그대로. 예, 뭐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업체고요. 뭐 엑슨모빌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냈던 리포트 내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12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종가 대비해서 한 2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엑슨모빌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낸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직접 이제 기업 탐방을 해서 엑슨모빌 CEO하고 고위 경영진들을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나 봐요. 그 미팅 결과를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낸 거고, 그 이후에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내용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냐, 차별화된 다른 에너지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업스트림 분야의 프로젝트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업스트림 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슨모빌의 글로벌 사업 구조를 지금 앞에 그래픽을 좀 가져왔는데, 요건 엑슨모빌 홈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업스트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업스트림은 이제 B2B고 다운스트림은 B2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쉐일 오일이라든지 일반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사하는 과정, 엑스플로레이션 탐사하고 그걸 이제 그 개발하고 시추하는 과정,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업스트림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엑슨모빌이.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정유업체들처럼 뭐 그냥 그 정제한 거 수입해서 그거 그러니까 그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그걸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최종 원유를 아예 캐는 그 과정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로 따지면 거의 종합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 분야에는 뭐 정제도 있고요. 또 이제 실제 이제 주유소에서 아예 그냥 기름을 파는, 휘발유로 파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맨 마지막 단계에는 이 남는 이제 부산물을 가지고 케미컬,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이 케미컬까지 만들어내는 이 세 단계 비즈니스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종합 그 에너지 업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업스트림이라는 거죠. 계속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업스트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 구조는 커지니까요. 다만 리스크는 더 크다. 왜냐하면 광고를 막 했는데 석유가 안 나오면 뭐 이거는 그렇지. 한 푼도 못 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볼 때 업스트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고 지금 연말에 유가가 다시 올라갈 거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이름이 닐 메타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이 엑슨모빌이 남미의 가이아나가 이제 그 남미 저 끄트머리 맨 위에 있는 세 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대서양이라 그러나요? 예, 유럽하고 남미가 맞닿아 있는 그 대서양 부분에 해상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남미 전체에서 해상 유전 1위예요. 땅덩어리는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육상 유전 말고 해상 유전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걸 시추할 능력이 안 되니 이 엑슨모빌을 위탁을 해서 요거 생산을 하는데, 엑슨모빌이 여기서 이제 해상 유전 조만간 이제 프로젝트가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한때는 사실은 이제 가이아나의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유화하겠다고 하면서 이 엑슨모빌 사업을 완전히 철회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회할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화 개발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좀 기대를 한다라는 거고요. 퍼미언 분지는 미국 중부에 있는 분지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쉐일 오일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퍼미언 바이신이라고 하는데 퍼미언 분지 지역에 쉐일 오일 또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쉐일 오일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전통적인 원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 퍼미언 분지에서 쉐일 오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자본 투입에 따른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손익분기점이 더 낮춰져서 잉여 현금 흐름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실제 되느냐? 실제 지금 이 손익분기 유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인 경쟁사에 비해서 업스트림 분야의 손익분기 유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우리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 회계연도 보시면
요 손익분기점 배럴당 4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전해가 50달러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말 그대로 1년 내내 41달러만 내면 똔똔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2년, 23년 회계 연도가 되면 배럴당 37달러, 34달러, 30달러로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쉐일 오일 개발이 늘어나고 또 해상 유전이나 이런 이제 원석, 말 그대로 원석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서 계속 유가가 낮아져도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22년부터 27년까지 회사가 제시한 5년 평균으로 보면 한 35달러만 넘어가면, 이쪽에 있죠, 맨 마지막. 네네네. 35달러만 넘어가면 이제 수익 구조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에 41달러, 그다음 35달러.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낮아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브레이크 이븐 유가가 높아졌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앞에 보면 평균 그 캐펙스 설비 투자 확대를 하니까 이 유가가 또 그 손익분기 유가가 올라가겠죠. 지분 시설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한 9달러 정도 배럴당 9달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또 자산 매각 때문에 3달러 정도 높아지지만 비용으로 5달러 정도 세이브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 제품 믹스를 또 개선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산 볼륨을 높여서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거 달러 가치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브레이크 이븐 유가 자체가 굉장히 계속 낮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유가 지금 상황에 올해 지금 이제 550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최대 84조 원 정도가 잉여현금으로 유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가 100달러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유가 100달러를 전제로 했을 때 84조 원 정도가 올해 한 해에만 잉여현금 흐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 유가가 낮아진다면 이 잉여현금 흐름은 유가가 그대로일 때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엑슨모빌 CEO 등등하고 미팅을 했더니 저탄소 시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좀 빨리 가져가고 있더라. 에너지 기업은 사실은 이 탄소 중립 시대에는 쥐약이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 에너지 전환하고 저탄소 배출 프로젝트 역점을 두고 있고 실제 바이오 연료라든지 수소 에너지 또 지금 가장 미래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요것도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 또 화학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 부산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환경에 최악인데 이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기존의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더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화학 쪽, 케미칼 부분에서도 좀 마진이 개선될 여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단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여기 뒤에 이제 나타난 표가 검은색이 S&P 500 지수 지금 올 들어 21% 빠졌는데 엑슨모빌 주가는 48% 늘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익 구조가 너무 좋아졌고 지금 잉여현금 흐름이 사상 최대 한 해에 84조 원이 그냥 회사로 쌓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너무 강했다. 그럼에도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골드만삭스는 최근 석 달간 월가 투자은행들 매수 의견 보면 11곳이었다가 석 달 전에 지금 현재 12곳 비중 확대는 그대로 두 곳이고요. 보유는 16곳이었다가 13곳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은 그대로고요. 흐름 자체도 월가도 점점 더 이 엑슨모빌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엑슨모빌 올해부터 이제 분기 배당금 주당 88센트 이거 1년으로 따지면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연 3.52달러 정도 연 배당금을 줘요. 배당 수익률이 3.87%. 업계 평균보다는 적습니다. 업계 평균은 3.98인데 조금 적지만 지금 엑슨모빌의 최근 추세로 보면 2년 연속 계속 배당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생산 시추 단계가 워낙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이 더 쌓이면서 잉여현금 흐름 대비 주가는 6배, 6.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PER로 보지 말고 FCF 대비한 주가로 볼 때 굉장히 싸다라는 거고요. 또 12개월 추정 에비타 대비해서도 주가는 4.95배. 경쟁사인 쉐브론이 5.6배니까 그거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 산업평균은 3.27이니까 그거보다는 높지만 어떤 피어 그룹에 대비해서는 전체 산업군 말고 종합 이 에너지 기업 대비해서 보면 좀 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